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청에 위치한 귀농귀촌 종합학교 한보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원주택을 짓는 데 있어 집 외에 반드시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부대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하지 않으려면 전기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전기와 통신을 인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치하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산출하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 배웁니다. 둘째, 허가를 내려면 측량을 해야 하는데 측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상황에 따라 준공까지 측량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는지, 또 측량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건축주가 측량의 중요성과 유의해야 할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에 들어갈 경우 나중에 준공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이나 임야를 샀을 경우 집을 지으려면 평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 땅을 50cm 이상 절개를 하게 되면 토목 설계를 해야 하며 이때 설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보통 건축 설계사를 통해 허가 도면을 그려야 하는데 이때 알아두어야 할 부분과 유의할 점, 건축 설계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다섯 번째,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전, 탑, 임야 등을 대지와 도로로 지목 변경하기 위해 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용 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알아봅니다. 여섯 번째, 60평 이하 직영공사에는 건축주가 공사기간 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공 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건물의 유형에 따라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비용을 알아보고 직접 등기하는 셀프 등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가 구입하려는 땅이 전인 경우 완만해 보이지만 여기에도 토목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또 경사가 급한 임야의 경우에는 땅값보다 토목공사비가 많이 발생하여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습니다. 넓은 면적의 답이나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땅이 비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용도별 전용면적, 건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한 기준을 잡는다면 마당의 전면 경계부터 건물 후면 경계 지점까지의 길이가 작게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가로로는 좌측 경계부터 건물 우측 경계까지 보통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제 15m 이상을 평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앞에서 보았을 때는 평지처럼 완만해 보이지만 레벨기로 수평을 보고 평탄 작업을 해보면
후면의 높이가 1m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로 인해 땅을 50cm 이상 절개를 하게 되면 토목 설계비와 토목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구입하려는 땅이 경사가 얼마나 졌는지, 경사 높이는 얼마인지를 레벨기 보는 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원 생활을 하면서 수평을 체크해야 할 때가 종종 생기는데 교육시간을 통해 레벨기 사용법과 수평을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봅니다. 혼자서 레벨기 보는 법, 둘이서 레벨기 보는 법을 배우고 익힙니다. 토목공사에는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중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담을 쌓는 과정입니다. 보통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내고 터를 닦는 과정에 있어 법적으로 건물의 앞, 뒤, 옆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담을 쌓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담을 쌓는 방법에는 석축공사, 보강토공사, 옹벽공사가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석축공사를 하게 되는데 석축공사 방법에는 조경석 쌓기, 맷쌓기, 견치석 쌓기 등등이 있습니다. 담 쌓기의 의미는 법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면도 있지만 내 땅의 면적을 최대한 찾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사고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각 부위마다 석축공사하는 방법이 다른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토목이나 석축을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보이지 않는 뒷부분에는 맷쌓기를 해야 하는데 공사를 잘 모르시기에 조경석 쌓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 되면 대지의 면적만 줄어들 뿐이고 차후 관리도 어렵게 됩니다. 한고리샘에서는 토목공사에 대한 조감도를 그려보고 각각의 공사에 대한 차이점과 장단점을 하나하나 알아봅니다. 또 어떤 상황에 어떤 담쌓기를 해야 하는지, 돌의 종류에 대해 알고 돌을 쌓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석축을 쌓기 위해 돌은 몇 차를 들여와야 하는지, 어떤 중장비를 며칠을 써야 하는지 등등을 교육을 통해 실제로 계산하고 직접 공사비를 산출해 봅니다. 요즘 많이 선호하는 보강토 쌓기는 비싸지만 디자인과 색상이 다양하며 대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옹벽은 특이한 현장에만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비쌉니다. 다음은 식수 문제인데 식수는 동네 상수도를 연결하는 방법과 지하수 관정을 파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공 방법과 금액대를 세세히 알아봅니다. 다음, 우수관은 물이 잘 빠지게끔 연결해야 하는데 우수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격대와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다음은 정화조의 종류와 금액대, 공사 방법과 시공비를 알아봅니다. 마지막은 마당과 인입도로인데 준공 후 마당과 인입도로에는 차가 빠지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도록 골재를 까는 방법과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골재를 깔 경우 골재의 굵기와 종류를 알아보고 골재량은 얼마나 들어갈지 비용을 산출해보고 공사 방법을 알아봅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경우 들어가는 레미콘량은 얼마나 되는지, 장비대와 인건비는 얼마나 드는지 등등 공사비를 직접 산출해 봅니다. 전원 생활을 위해 땅을 구입하려는 분이나 이미 구입해 놓으신 분들은 교육을 통해 내가 살고 싶은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교육 시간에 배운 대로 토목공사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갈지 직접 산출해 봅니다. 지금까지 추가 부대 시설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밴드와 카페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